이제 금투세가 실시되면은 현대차 주식을 안 사고 네. 토요타를 살 거다. 우리 코스피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어요. 자, 하여튼 미국의 이번 빅컷 이후로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가 좀 희석된 느낌, 네, 좀 연착륙을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쨌건 여기에서 또 세계 경제의 하나의 불안한 요소였던 중국, 여기도 이제 190조 네. 지준율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들고 나오면서 지금 뭐 중국 주식들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지준율 인하라는 건 결국 이게 시중에 은행들이 이걸 자꾸 뭐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뭔가 자꾸 기업이 됐든 뭐 부동산을 살려는 개인이 됐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다시 그냥 은행에다 도로 중앙은행에다 예, 도로 예. 예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돈이 돌 수 있을까?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국 증시라든가 반응을 보면 예전하고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뜨겁죠. 네. 예. 중국 관련해서는 요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호 대표 기사를 보면서 한번 검색하게 됐는데요. 이게 9월 12일 날 나온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입니다. 네. 제목이 이렇죠. How China has throttled its private sector. 어떻게 중국은 자신들의 그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부문을 갖다가 질식시켰는가. 제목이. 그래서 이번에 9월 12일 같으면은 그게 했죠. 연준의 인민은행 부양책 내놓기 전인데 이 그래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달러 표시고 이거는 이 위안의 표시인데 결국 해외 그리고 도메스틱 벤처 캐피탈 펀드레이징, 벤처 캐피탈 쪽에서의 펀드레이징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요거는 스타트업 설립 개수예요. 보시면은 2015, 6, 7, 8까지 엄청나게 피크를 이루죠. 네, 그렇죠. 한 5만 개가 넘고 이런데 연간 이게 이제 후두둑 떨어지면서 지금 2024년에 거의 막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게 파이낸스 타임스나 그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인용 보도한 안건모 대표나 하고 싶었던 말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지준율, 금리나 뭐 부동산 아파트 살 수 있도록 대출해 줄게, 주식도 뭐 부양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중국에 이렇게 된 거는 그리고 이 기사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텐센트 CEO 그리고 알리바바의 잭마죠. 다 아시죠? 네. 조금 이렇게 기업 키우고 나서 우리도 자본주의다운 자본주의 한번 해보자. 규제 좀 줄이자. 내지는 공산당 중앙정부의 그걸 입김을 좀 줄이자 이런 소리 했다가 한동안 행방불명됐네. 살아는 있니 어쩌니 하다가 겨우 나타났는데 얼굴 보면 살이 쑥 빠져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결국 FT도 그렇고 안 대표도 그렇고 이 이념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과연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시진핑 주석이 들고 나오니 공동부유라고 해서 결국은 여기서 중국 자체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물론 중국 당국의 어떤 뒷배 봐주지 않고는 이렇게 자랄 수도 없었겠지만 성장할 수도 없었겠지만 실컷 키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 내지는 경영권 내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개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중국형이 등장하죠. 살려는 드릴게 하니까 다 내놓고 그냥 낙향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좋아. 빠질 만큼 빠졌던 중국 중국 증시 한번 보시죠. 상하이가 금융위 오기 전에 이렇게 갔다가 이때 뭐 우리가 상하이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우리 홍콩에 들어가고 했던 것도 홍콩 항생 H도 다 비슷한 모습으로 했고 여기에 우리 돈 많이 들어갔었죠. 네. 아주 그 인사이트 넘치는 펀드 때문에 그랬다가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때가 이제 금융위 때였고 그 다음에 2015, 2016 이때도 한번 그거 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 기사 한번 보세요. 중국
195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 발표. 네. 이번에도 195조 원 금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1조 위안 정도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그 정도 된다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상반기에 33개 패키지 정책에 이어서 19개 정책 추가 부양책. 읽다가 뭐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싶어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8월 25일입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규모의 한 1조 위안 정도 규모의 그걸 갖다가 했던 그 초식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때가 요때예요. 화살표 표시한. 그렇다고 해서 시장 당장 효과는 못 봤는데 결국 좀 삑보나 하다가 결국 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랬을까요? 상하이 지수가. 이랬다가 어제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오늘 그래도 아니 아직 괜찮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뭐 실물 아까 파이낸스 타임스의 기사에 저는 그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그런다고 해서 당장 뭐 주식 좀 더 사라 저 남아도 오는 빈집 저기 다 좀 어떻게 좀 소화하자 하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해서 실물 경기 차원에서의 그게 되려면은 제가 봐서는 유가가 저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중동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판 키우려고 덤비고 있고 푸틴이 그래도 이렇게 쇼구이 전 국방장관을 갖다가 북한, 이란 이렇게 보내면서 잘 다독여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낚이지 마라. 자꾸 이렇게 자극할 텐데 지금 미국이 껍껍해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판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낚여서 판 키우지 마라에 이란도 협조하는 것 같고요. 네. 이란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덫을 놓고 있는데 우리는 확전을 원치 않는다.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 하는 거 보니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욱하면 그거 한데 석유 유가 잘 못 가죠. 자, 구리 같은 거 비철 금속이 조금 이미 8월부터 조금 한 두 달째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잠정적인 결론 우선 그래도 돈 풀겠다고 하니 이 약발이 조금은 통할 것 같다. 그것도 그러나? 자산시장에서는. 그러나 지난번 22년 때처럼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다시 꺾일 가능성 이것도 좀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우하향 점선까지는 그래도 머리 한번 들이대보는 거 아닌가. 그래도 3,000원 한번 넘어보자고 나오는 거 아닌가.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선까지 가려면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돈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만한 진짜 싱싱한 돈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자꾸 이걸 갖다가 해외 유수 펀드, 헤지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현금화하고 빠져나올 기회는 주는구나.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뉴스의 흐름을 보고 정책에 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그렇게 어디까지를 즐길 수 있는가를 갖다가 가늠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요 약발이 단기간에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좀 먹힐 것 같다. 아니면 이 실물 경기로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렇게 했으니까 당장 그나마 숨통 트인 자금이 그래도 증시에 조금 들어오지는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물 경기보다도 이 유동성 때문에 이 자산 시장의 네, 예. 상승 이것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한눈에 보더라도 벌써 이쯤 단숨에 왔습니다만 벌써 여기도 지금 넘어야 하는 매물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 아마 그저께 같은 그런 속도에 무슨 뭐 8% 9% 이런 거는 뭐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국 증시 한번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한국 증시요? 네, 한국 증시 정말 그동안 뭐 유동성의 문제, 수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결국 되게 침체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이 코스피 차트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코스피는 뭐 요렇게 갇혀들었다고 봅니다. 짧게는
짧게는 2,700이고 요 위에서 누르고 있는 선이고 네. 조금 넓게 보면은 미국 대선 전에 이 안에서 갇혀드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우리도 굳이 보자면은 외국인들만 그렇게 디립다 내다 팔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지수가 여기서 뭐 바로 밀리기보다는 우리도 2,700 이후에 하다못해 2,800 금방이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장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바깥에서는 도와주잖아요. 연준도 시장이 칭얼댄 만큼 해주고 있고 네. 자 중국도 한 2년 만에 또 정가의 보도처럼 또 돈 풀어줄게 라고 했고 일본도 지난 8월 초에 그것이 겁이 났는지 금리 인상 천천히 갈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어제 네. 즉 수요일 날 그리고 야당에서 금투세 토론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그날 그렇게 밀렸을까? 제일 허접한 분석으로는 그날따라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샀더라. 그래서 안 매겨준다. 이놈의 시장. 외국인들의 결국은 축복이 때문에 이 거지 같은 시장 안 매겨준다. 한국 기관과 개인들한테는 철저하게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금투세 저한테 이렇게 주식 관련해서 많이 가르쳐준 저 직장 동료이자 뭐 친구처럼 지내는 어제 뜨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금투세가 실시되면은 현대차 직원이 현대차 주식을 안 사고 네. 토요타를 살 거다. 테슬라를 사든지 삼성전자 직원들이 아마 TSMC 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투세가 실행이 된다면. 네, 그렇죠. 금투세가 실행된다면 아까 아마 중국처럼 우리 벤처 캐피탈 쪽, IPO 쪽도 확 죽을 거예요. IPO 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 이런 것들이 한 너댓 개 해서 한두 개에서 그냥 건지는면은 두세 개 실패했던 것도 이렇게 대박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뭐 27% 이 정도의 세금을 내려면은 네. 이제는 과거처럼 한 5번 들어가서 한 번 정도, 2번 정도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2번 만에 한 번은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네. 세금까지 감안한다면 그만큼 시장이 위축될 거다 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직원이 현대차 주식을 사는 것보다 남의 나라 자동차 주식을 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환율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수 논리적으로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뭐 지금 논리대로라면은 그렇게 해서 파장은 큰데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 안 된다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1조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리고 다들 언론도 건드릴 만한데 안 건드리잖아요.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고 사모펀드 중에서도 주식 사모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쪽이 더 크죠. 그렇죠. 이쪽에서 과연 어떤 로비가 있었든지 아니면 부동산 사모펀드에 무슨 돈이 얼마나 잠겨 있길래 하는 생각도 해볼 만한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 그 뭐 제발 그 이제 주식 종목 갖고는 그만 얘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투사나 열사로 해주면 좋겠던 그 아저씨 그 친구였어요. 활약이 크긴 큰데 그 부분도 언론도 팔려면 제대로 파야죠. 그리고 딴 거보다 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굳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어지간한 쪽에서 다 반대를 한다면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수정하는 게 정치인들 표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봉사 입으로는 늘 봉사한다는 사람들의 자세 아닌가 싶은데 그게 또 한 달 유예라고 갔으니 그렇죠. 또 그런 상황이죠. 밸류업은 무슨 놈의 밸류업입니까? 그러게 이번에 뭐 100개 지수 그 종목들 발표했는데 다들 실망이 되게 커요. 아까 보셨다시피 닥스 30이죠. 네. 프랑스 CAC 40이죠. 다우지수도 30개예요. 인도도 니프티 50예요. 그 정도 숫자로 해서
요 안에 이 정예군에 들어오고 싶지 않니? 그만큼 그렇죠.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어쨌거나 주주 환원에 대해서 해서 우리 수시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너희도 이 밸류 지수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되고 싶은 욕구 없니? 이게 아니라 뭔 놈이 100개예요. 코스피 비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고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 갖다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가장 금융권에서 KB금융이 우리는 해보겠다라고 했고 네.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고 했던 그런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했던 거기가 그냥 KB금융도 포함됐다고 칩시다. 제가 종목 이름은 안 하는데 이건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KB금융이 빠진다 칩시다. 그러면 또 사후적으로 그만큼 선반영 됐다라든지 바이온 루머 세럼 팩트다. 이렇게도 갖다 붙일 수가 있겠는데 아예 빼버려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금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대놓고 너가 헛다리 짚어서 얘기 아니에요. 너희 주식 그 투자한 너희들도 헛다리 짚었고 너가 KB금융 너희도 헛다리 짚었어. 이 밸류 업 맞습니까 이거? 그건 자꾸 밸류 다운거리고 있고 밸류 업의 비업의 업이 아니고 비업 시었을 때 밸류 업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코스피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어요. 뭐죠? 이겁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세계 주요 증시 나래비를 세웠는데 저 위에서부터 낙폭 제일 큰 놈들 순서로 나래비를 한번 세웠습니다. 금메달 중국 심천 금년 들어서 심천 마이너스 13.64 은메달 한국 코스닥 마이너스 12.38 전쟁통에 러시아 동메달 그 다음 4강에 한국 코스피 그 다음 5위에 탑5에 브라질 그리고 6위까지 마이너스 중국 상해 네. 뭐 제일 잘 나가는 놈들은 지수상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얘들은 빼고요. 이거는 뭐 이상한 나라들이니까 대만 정말 좋네요. 미국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 나스닥 20% 홍콩 항생 H만 해도 홍콩 무슨 뭐 ELS 터지니 뭐 중매 만에 하든 이게 벌써 20% S&P가 19.97 20% 일본도 15.87% 네. 이만한 호재가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싼데 싸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이긴 하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그 와중에도 뭐 흔히 말하는 롱숏을 구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만 봐서는 우리 여기서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우리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한번 최대한 한번 반등의 폭을 넓혀가는 그걸 갖다가 그동안 많이 눌렸던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건 아니면 다른 어떤 섹터들이 주도를 하건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당장 2700 트라이 그리고 2800 근방이라도 가는 그 장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 방향 설정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신 이진호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